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의 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추진되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대규모로 주민 의견을 받고 환경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폐기물 매립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입니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매년 악취 등 각종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의 매립 면적 5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자진 철회했던 업체가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재추진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경상북도로부터 악취 관리지구로 지정된 두류공단에 또다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각종 환경 피해가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저런 악취를 많이 발생하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이런 혐오 시설들이 또 조그만 규모도 아니고 저렇게 큰 규모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안강읍민들 전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태여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로 매립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다가 매립장이 유치가 되면서 안강읍에다가 해마다 5억씩 지역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니까 굳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3년 전과 달리 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안강 지역 70여 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고 기술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청과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런 곳에 최종 검토 의견을 받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환경 민원이 반복되는 두류공단에 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추진되면서 경주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 지역 시민, 노동, 정당단체로 구성된 기후정의 경북행동이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후정의 경북행동은 경북은 핵오염수 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핵발전단지가 집중돼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핵 확산 등 환경 파괴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경북행동은 또 폭우와 산불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정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경북 동해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양식 물고기 38만여 마리가 폐사해 2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1만 마리, 영덕 13만 마리, 울진 4만 5천 마리로 대부분 냉수성 어종인 강도다리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고수온으로 47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한다며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깃발을 들고 포항에서 7번이나 출마했던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 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1년째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인 추석 제수 용품으로 꼽히는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과일과 채소류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유독 변덕이 심했던 날씨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쌀값이나 축산물, 수산물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과와 배 같은 제수용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경우 10kg짜리 사과 선물 세트용 홍로의 도매 가격이 8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8% 올랐습니다. 배는 15kg짜리 선물 세트용 원황이 51,000원으로 12.7% 올랐습니다. 올해는 봄에는 냉해,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피해를 본 데다 뒤이은 폭염으로 병충해까지 심해지면서 생산량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품성이 좋은 대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사과와 배 같은 제수용품 가격은 추석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은 초강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과 이 자체가 비유중이 많이 적기 때문에 아마 대과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중형과 소형과 자체도 아마 이제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가격을 추석용 선물 세트 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보니 사과 배를 줄이고 값싼 과일 등을 섞어 선물 세트를 구성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사과배보다는 이제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멜론 이런 이색 과일들 혼합을 구성을 늘림으로써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2배, 상추와 깻잎 등은 30% 이상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태풍이 한두 차례 더 닥칠 가능성이 커서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수사 재검토 결과에 허점이 많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현정 기자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따라 명령과 지시는 육군 제54단장에게 부여돼 있는데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사실을 위반하고 사고 현장에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입니다. 또 무릎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그 강물의 위험을 인지했으면 그 강물의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도구를 그날 바로 예천으로 수송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 8명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결재 번복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사단장을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수사단장의 항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만 지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된 최상병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분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제1공장 산소공장 타워 폐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폐공장 철거 작업 중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 10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고 5시간 만에 진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화재 현장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산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KTX 포항역 신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 KTX 포항역 신규 주차장 건설을 요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SRT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KTX 포항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돼 포항역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도 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9,800여 톤으로 지난 2012년 7만 3천여 톤에 비해서 87%나 줄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어획량은 1,355톤에 그쳐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3년 전체 어획량은 3천여 톤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어선의 남획과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 조업,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재개되면서 내일 포항에서도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열립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오후 2시부터 15분간 동안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제를 실시합니다. 포항 지역 차량 통제 지역은 남구 고속터미널 사거리와 북구 장량교차로에서 두산 위브 사거리 구간으로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대기해야 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 동해안 오선지 5개 시군 일주일 살기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최대 6박 7일까지 개별 자유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박비와 체험비로 최대 27만 원을 지원받고 자신이 체험한 여행을 바탕으로 관광지 소개나 감상을 개인 SNS에 게재하면 됩니다.